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제가 왜 이렇게 찌들었냐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보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기가 지금 용인 스피드웨이거든요. 용인 서킷. 오늘 미쉐린 타이어에서 행사가 있어서 서킷에서 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고 신나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목소리가 살짝 쉬었어요. 그래서 감안해 주시고요. 저는 더 뉴 아이오닉 6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롱레인지 84kW NCM 3원계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트림은 프레스티지의 풀 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AWD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이게 4륜구동으로 들어가면은 싱글 모터가 아닌 듀얼 모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힘이 좋아집니다. 실제로도 이제 마력수로 봤을 때 싱글 모터를 가지고 있는 롱레인지는 200마력대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시승하고 있는 롱레인지 AWD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320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고출력 전기차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용인 스피드웨이 근처라 가지고 길이 되게 험난하고 복잡스럽습니다. 더 뉴 아이오닉 6를 데일리카로 며칠 동안 타고 다녔는데요. 일단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만족스럽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기차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을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차도 내연기관이죠. 가솔린. 그래서 전기차를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다 좋아 보이지만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좋아하는 거를 조금 더 좋게 보기 마련인데 더 뉴 아이오닉 6를 제가 며칠 동안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도 하고 또 오늘처럼 좀 약간의 장거리 또 오긴 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저는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안 나오는 차량을 타고 있어요. 왜냐? 일단 AWD가 들어가면 주행 가는 거리가 대폭 감소가 됩니다. 전기차는 무조건 싱글 모터로 사야지 주행하는 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이게 아이오닉 6가 휠이 18인치, 20인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풀옵션이라고 말했잖아요. 풀옵션이면은 휠이 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인치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또 이렇게 연속된 방직턱 구간에 로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높은 방직턱? 아이오닉 6는 세단이잖아요. 세단 전기차.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이 타봤었던 SUV들하고 그냥 감각 자체가 다릅니다. 원래 SUV vs 세단 이러면은 세단이 훨씬 더 승차감이 좋습니다. 왜냐? 이게 안락하게 노면하고 착 붙어서 가다 보니까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세단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SUV가 좋은 이유는 이제 요즘은 약간 이제 의미가 희석돼가지고 다 도심형으로 나오긴 하지만 원래 정통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하면은 4륜구동 차량을 갖고 있고 안 좋은 노면에서 구동력이 좋아야 되고 또 전고가 높다 보니까 돌멩이가 울퉁불퉁 있는 구간을 세단과 다르게 거침없이 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 공간도 세단에 비해서 넉넉하고 그리고 덩치도 크다 보니까 뭔가 좋아 보여. 비싸 보여.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적으로 세단보다는 SUV나 아니면 크로스 컨트리 장르가 인기가 있긴 하지만 요 세단만이 갖는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 안정적이야 일단. 그리고 바람의 저항을 덜 받잖아요. 키가 작고 이렇게 눌려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특히 제가 타고 있는 더 뉴 아이오닉 6는 유선형 디자인이 접목이 되어 있어서 공기 저항 개수가 이전 버전은 0.21cd였거든요. 근데 신형은 0.206cd를 달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디자인 변화만으로 그렇게 줄여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안락함을 가지고 있고 또 현대 전기차 중에서 제가 타고 있는 더 뉴 아이오닉 6가 가장 긴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승차는 AWD의 20인치 휠이라서 440km거든요.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이. 근데 롱레인지 18인치 있잖아요. 그거라면은 최대 562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를 이제 테스트할 때 조건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WLTP로 하잖아요. WLTP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 6, 제가 타고 있는 84kW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 더 뉴 아이오닉 6 롱레인지로 똑같이 이제 테스트를 한다면은 WLTP는 제 기준에 봤을 때는 7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EREV 방식이 아닌데도 그냥 순수 전기차인데 700km 간다? 미친 거예요. 미친 겁니다. 요거는 4세대 배터리 셀과 함께 또 신형 SK온의 신형 NCM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가능한 거겠죠. 아무튼 주행 가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저처럼 거주지에 충전소가 없는, 충전기가 없는 사람한테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전기차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또한 주행 감각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시리즈는 고급형이 아니에요. 보급형 브랜드라서 사실 막 고급스럽고 럭셔리하다라는 포인트를 느낄 만한 요소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일단 디자인, 실내 내장재는 제외할게요. 차량의 주행 능력만 봤을 때 고급형을 상회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싼 차, 수입차, 좋은 차, 아니면 부자들이 타는 차, 이런 차를 타면은 일단 디자인하고 실내 제외할게요. 주행 감각으로만 봤을 때 뭐가 가장 차이가 나냐면은 승차감과 정숙성에서 차이가 딱 납니다. 왜냐면은 실내 내장재가 비싼 차들은 확실히 마감도 깨끗하게 해놓고 일단 뭐 마감의 소재도 달라요. 그냥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딱 탔을 때 조용합니다. 되게 조용해요. 얘가 가고 있는 것인지 많은 것인지 정차를 한 것인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차들이 많습니다. 비싼 차들은. 근데 아이오닉 6는 물론 이런 주행할 때 나는 주행 소음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동일한 가격대의 전기차들하고 비교하면은 상당히 정숙합니다. 실제로도 얘가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되면서 흡차음재 도입도 많아졌고요. 또한 두어 웨더 실링 이런 것들도 설계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주행하면서 들어오는 주행 풍절음, 로드 노이즈 이런 것들을 많이 막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탔을 때 체감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체감이 됩니다. 체감이 돼요. 요즘 현대기아 차를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브랜드의 신차를 타게 되면은 죄다 뭐 흡차음재 도입하고 실내 정숙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업그레이드 했다 이제 매뉴얼 상에는 나오는데 실제로 타보면은 이게 체감이 안 되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0.1에서 0.2 수준으로 나아진 거기 때문에 진짜 내가 무슨 뭐 박사급이다 이러지 않은 이상 체감을 하기가 어려운 차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이오닉 6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박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구형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 실내 정숙도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급스러운 차, 비싼 차를 탔을 때 느껴지는 게 승차감입니다. 보통 이제 억대가 넘어가는 차들은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을 달고 있기 때문에 푹신푹신하고 안락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이제 차마다 다르잖아요. 브랜드마다 다르고 물론 몇 억짜리 차인데도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는 차들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제 뭐 전자제어든 뭐든 간에 세팅을 어떻게 한 건지 몰라도 에어 서스가 안 달려있는데 에어 서스가 달려있는 차처럼 반응을 해주는 차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들은 보통 비싸요. 비쌉니다. 근데 아이오닉 6, 더 뉴 아이오닉 6는 이게 보조금을 받았을 때 롱레인지 기준으로 서울 기준 4,300만 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4천만 원대의 전기차, 내연기관 빼고 하이브리드 빼고 전기차 중에서는 나름 상급을 상회하는 수준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특히 저는 지금 이제 인치업이 되어 있는 아이오닉 6를 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 인치수는 18인치인데 18인치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제가 이 타이어 브랜드 미쉐린 타이어 행사를 갔다 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차마다 타이어가 굉장히 다른 브랜드와 모델들이 들어가지만 타이어를 어떤 거를 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휠 인치수에 따라서도 승차감부터 해서 이런 실내 정숙도가 싹 다 바뀝니다. 완전 달라져요. 아무튼 저는 지금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퇴근길이라 가지고 살짝 막히네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추월해야 될 때도 전기차가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내연기관 오너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추월을 하려면은 고RPM으로 쭉 올라가면서 거기서 이제 업시프트 되면서 다시 이렇게 저RPM 갔다가 다시 또 RPM 높이고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딜레이가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성격 급하신 분들, 제 성격 좀 급하거든요. 그래서 말도 빠르고 그런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전기차가 안성맞춤입니다. 진짜 잘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전기차를 탈 때마다 진짜 기변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러니까 고민인 거예요. 집은 분명히 전기차 충전소가 없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충전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포인트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는 게 더 뉴 아이오닉 6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가 됩니다. 롱레인지 말고 스탠다드 트림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롱레인지도 기존 77.4kW에서 84kW로 용량이 올라갔지만 스탠다드도 똑같습니다. 기존에는 54kW인가 그런데 지금은 63kW 배터리로 용량이 늘어나서 1회 충전 시에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437km입니다. 이거는 다른 브랜드의 롱레인지급의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장난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었죠. 국내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는 혹독하다. WLTP로 가면은 100에서 150km 이상 늘어난다. 그렇게 치면은 연비 주행, 이제 발끝 컨트롤을 한다면 인증받은 게 437km인 거지. 제가 봤을 때는 500km 충분히 나옵니다. 스탠다드인데 500km를 달릴 수 있다. 괜찮은 거죠. 스탠다드는 서울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구매 금액대가 4천만 원인가 4,100만 원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신차인데, 중고차 아닙니다. 신차인데 4천만 원에 끊을 수가 있다? 괜찮은 거죠. 조만간 이러다가 저 차 팔고 뭐 전기차로 기변했습니다 이런 콘텐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마음에 든다면은 아마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지금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터리는 38%가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km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과거 전기차와 비교하면은 이 몇 년 사이에 전기차의 발전이 무섭도록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진짜 불과 막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수치였죠. 생각도 할 수 없는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기차는 물론 초반에 사신 분들은 보조금을 정말 많이 받으셔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탈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저렴한 대신 불편한 요소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전기차들은 보조금도 나오지, 주행 편의성도 좋아졌지, 근데 주행 가는 거리도 길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구매를 하시고 전기차 보급이 점차 이제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과거와 비교하면 가장 아쉬운 포인트가 바로 충전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도 이제 급속 충전, 초급속 충전이 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비싸요. 그러니까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ePC라고 350kW급 초급속 충전 있잖아요. 800V 시스템 사용하는 차들만 쓸 수 있는 거. 걔네들을 이제 거의 완충? 아니면 80%까지 거의 충전을 했을 때 3만원인가 4만원인가 나오더라고요. 은근하게 충전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많이 비싸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비싸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운용할 때 충전비를 최대한 세이브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밥으로 충전을 하시면 돼요. 완속 충전기로. 대신 그러면은 급할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죠. 미리미리 충전을 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더 뉴 아이오닉 6에는 생성형 AI인 현대 AI 어시스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어까지 음성을 습득을 해서 조금 편안하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의 진짜 심경을 한번 말을 해볼게요. 이 우측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나 피곤해. 피곤하실 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가능하면 잠시 눈을 감고 쉬거나 따뜻한 음료를 드셔보세요.
운전 중이라면 안전한 곳에 정차 후 휴식을 권장해요. 따뜻하다. 따스워. 따뜻한 기운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따뜻한 음료나 담요로 더 포근함을 느껴보세요. 편안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시길 바랄게요. 알았어. 고마워. 저는 당신을 돕는 어시스턴트입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와, 너무 친절하다. 저 약간 감동 먹었어. 살짝 눈물 날 것 같아. 특히 피곤할 때 이렇게 토닥여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약간 감동 먹어서 약간 눈물이 날락말락 하잖아요. 저 지금 약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정도로 이런 자연어까지 습득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대다수의 신차들, 특히 수입차들 같은 경우도 AI 시스템까지는 아니지만 음성인식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써보면은 명령어, 그러니까 얘네가 이행할 수 있는 메뉴가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가 보면은 뭐 공조 시스템 정도 약간 볼 수가 있고, 그거 아니면은 오늘의 날씨 정도 알 수가 있고, 별로 없어요. 아니면은 볼륨 키워줘, 볼륨 좀 줄여줘, 그 정도가 다입니다. 그리고 대충 말하면 또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 조금 더 뭔가 크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못 듣고, 볼륨을 키워줘, 볼륨을 줄여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자연어까지 습득이 가능한 AI 시스템은 다르다. 근데 너무 따숩다, 이 현대 AI 어시스턴트. 뭔가 이것만 똑 떼가고 싶네요. 그래서 혼잣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긴 하거든요. 혼잣말을 자주 하시는 분이 이제 차를 혼자 타고 다니시면은 요거 기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는 이제 낮에 찍어가지고 앰비언트 라이트를 자세히 못 보여드렸는데요. 마침 또 밤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모드 조명, 요거는 색상을 원톤도 할 수 있고 투톤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요게 약간 컬러 테라피가 되어 있는 조합인가 봐요. 그래서 컬러 테라피가 지금 한 6개 정도가 샘플로 있는데,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위쪽은 파란색, 아래쪽은 초록색인데 활동적인 정신 상태와 경각심을 일으켜서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컬러마다 달라요. 그쵸? 컬러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컬러 테라피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특히나 대다수의 자동차 앰비언트 라이트는 원톤입니다. 그냥 컬러 하나. 근데 아이오닉 6는 이렇게 윗줄과 아랫줄, 아랫줄은 이제 도어 트림 요 아래쪽과 함께 센터 쪽에도 살짝 들어오긴 하거든요. 아무튼 요 아래쪽하고 투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그런 차들 많잖아요. 1열은 진짜 예쁜데 2열은 암흑. 깜깜한 그런 차들 많은데, 아이오닉 6는 2열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화면으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2열도 동일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혼자 타고 다니면 조금 아깝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뒷자리도 실내 공간이 정말 넓게 잘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이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좋은 선택지인 전기 세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패밀리카로 이용했을 때 약간 걸리는 게 있는데, 실내 공간. 왜냐면은 이게 세단이다 보니까 요즘 많이 출시가 되는 SUV들에 비해서 헤드룸이 살짝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레그룸은 뭐 제가 축구를 차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헤드룸은 제 기준엔 괜찮지만 조금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루프 키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2열 루프 공간만 어느 정도 타협을 한다면은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전기 세단입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 이 좌측에 보면은 스마트 존이라고, 요게 페이스 리프트 더뉴로 바뀌면서 새롭게 들어간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착자 센서가 있거든요. 이 엉덩이마다, 시트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만 공조 시스템을 쏴줍니다. 저는 혼자 타고 있기 때문에 조수석에도 없고 뒷자리에도 사람이 없잖아요. 시트에 안 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에어컨을 키더라도 안 나오고, 제가 탑승 중인 이 운전석에만 공조 시스템이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도 이 에너지 효율, 특히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데,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거 있어요. 차량은 뭐
새 차가 좋긴 하지만 보통 이제 세대 변경이라고 하죠. 풀체인지 되면은 디자인도 싹 다 바뀌고 막 첨단 기능 들어가 있고 완전 다른 차 같아 보이지만 이 차체에 대한 완성도는 좀 약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량의 극강의 퀄리티를 원한다면은 풀체인지 말고 페이스리프트인데, 페이스리프트 되고 나서 풀체인지 다시 되기 전에 연식 변경이 몇 번 이렇게 거쳐지거든요. 마지막 연식 변경 때는 조금 디테일들의 완성도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최종적인 퀄리티가 훅 하고 올라갑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내 차가 구형이 된다는 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트렌드라든지 유행에 엄청나게 민감하다라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저는 풀체인지 직전의 연식 변경 모델도 괜찮다 싶더라고요. 그거 아니면은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기존 버전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의 개선이 대체적으로 많이 되거든요, 페이스리프트에서. 그래서 저는 페이스리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마지막 연식 변경 때가 차량의 전체적인 퀄리티는 가장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높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가기 직전이에요. 요즘은 너무 감사하게도 일이 많아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막 서킷 타면서 막 좀 환호성을 질렀더니 목이 아파서 이만 영상을 맞춰보도록 환호성 맞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웃기네. 제가 말하고도 너무 웃기네요.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갑자기 염소 소리. 안녕.